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중에서도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하나의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테슬라를 이야기하면 전기차 판매, 가격이나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테슬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데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이 기술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다음 단계 사업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 일정, 월가 분석, 테스트 흐름 까지 보면 테슬라는 이미 실행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왜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회사의 모든 가치를 다시 흔드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흐름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월가입니다. 스티펠이 최근 테슬라 목표가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FSD와 로보택시에서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꼽았어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로보택시를 근거로 목표가를 올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월가가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더 이상 차 몇 대 팔았는지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특히 FSD 버전 14 이후 미국 일부 도시에서 감독 없이 돌아가는 테스트가 포착되면서 기술적 시점이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죠. 즉 월가 시각은 판매 부진은 약점이 아니라 로보택시 준비는 다음 단계 진입,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련 보도를 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이 이제 초안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8에서 10개의 도시에서 운영, 2026년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됐죠. 이건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로보택시는 언젠간 되겠지 수준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회사가 실제로 도시 단위 운영 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머스크도 올 초에 올해 말 일부 지역은 감독 없이 운행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말뿐이면 시장이 반응하지 않겠지만 최근 테스트 차량 포착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기술, 도시 진입, 일정 공개, 이 세 개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지금입니다. 기술이 도시로 내려오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최근 일렉트랙이 보도한 오스틴 지역 로보택시 사고는 3건이 연속으로 추가되면서 총 7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고 테슬라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상용화 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수순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도시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완성도가 올라가는데 데이터 폭증, 안정성 개선, 규제 협의 이런 순서를 반복하면서 완성돼요. 그래서 지금의 사고 보도들은 기술이 이제 실제 환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한 뉴스도 터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전인 겁니다. 전기차 판매만 보면 테슬라는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나 경쟁 확대, 수요 둔화 등 여러 제약이 있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로보택시는 한번 띄워놓으면 차가 돌아다니는 동안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운행료, FSD 구독, 데이터 가치, 그리고 차량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까지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델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도시 기반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와는 아예 다른 속도로 로보택시를 전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월가도 여기에 맞춰 밸류에이션을 바꾸기 시작했고 최근 로보택시 관련 뉴스가 갑자기 폭증한 이유도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뉴스는 긍정과 부정이 섞여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흐름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명확한 길 위에 서 있어요. 월가가 로보택시 진전을 근거로 목표가 상향과 내부 일정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구체화됐고 테스트 확대와 사고 이슈 동시 증가와 도시 단위 운용 준비 본격화, 전기차 판매 중심에서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이동, 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단순한 뉴스의 시점이 아니라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전기차 판매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1, 2년 안에 아주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